심심한 녹한다. 구독, 좋아요, 후원. 자, 녹한다의 별거 없는 오프닝 화면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녹한다의 아두이노 510편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510편에서는 홈 어시스턴트 23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홈 어시스턴트 그간 누군가 궁금해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사물 인터넷 보드 2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녹한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보드는 위모스 D1 R1이라고 검색하시면 똑같은 거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라 모듈 2개를 준비를 했는데 SX1276이라는 로라 모듈입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는 인터넷 연결될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데 로라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라는 안 되니까 로라 가능한 거를 연결을 해야 로라가 가능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보드에 로라 모듈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줄 겁니다. 그럼 이 사물 인터넷 보드 2대는 로라 통신이 되는 사물 인터넷 보드가 될 건데요. 근데 굳이 요쪽 편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될 필요가 없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상관없나? 아두이노로 해도 별 상관없긴 없겠네요. 어떻게 하지? 아두이노로 할까? 아두이노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얘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얘를 사용하게 되면 또, 나중에 사물 인터넷 적으로 응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결단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얘네 2개를 각각 로라 모듈을 연결해서 로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를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할 겁니다. ESP 홈을 통해서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하는 겁니다. 어시스턴트. 원래부터 지금 녹한다가 꺼내놓은 이 보드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보드입니다. 여기다가 로라 모듈 추가하고 얘는 홈 어시스턴트하고 아무 관련 없는 애예요. 그냥 로라 통신하는 애고 요쪽으로 로라로 던진 데이터를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을 하거나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있는 뭐 UI 있잖아요. 버튼이라든지 스위치 이런 거를 똑딱거렸을 때 그 메시지가 요쪽으로 양방향 통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오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홈 어시스턴트에서 로라를 이용해서 뭐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제어를 하겠다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어를 좀 정리를 하자면 얘를 제가 로라 게이트웨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This is 로라 게이트웨이. This is 로라 노드입니다. 로라 노드. 게이트웨이와 노드. 노드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게이트웨이는 일단은 한 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여러 개 중에 한 개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원래부터 한 개인 거고 일단 그렇게 가도록 하죠. 일단 본 예제에 앞서서 얘네들 두 개가 아니다. 바로바로 하도록 하죠. 먼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부터 하죠. 자, 로라 모듈 쫙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딱 이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DIO 0번 VDD 그 다음 오른쪽에 GND MISO MOSI SCK NSS RST 방금 호명한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O 0번이 있고 VDD가 있고 GND가 있고 MISO가 있고 MOSI가 있고 SCK NSS RST 요렇게 둘, 넷,
8개만 연결하면 되는데요. DIO0이라고 된 거는 일단 사물 인터넷 보드에 디지털 3에 연결할 겁니다. 요 연결해 주시고, 왜냐? 녹한다 마음. VDD는 3.3V라고 된데 연결해 주십시오. 5V가 아닙니다. 3.3V예요. GND는 똑같이 GND라고 돼 있는데 아무데나 연결하시면 되고, MISO라고 된 거 고정자리입니다. 얘는 다른데 꽂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12번 핀에 연결해야 됩니다. 디지털 12번. MOSI는 디지털 11번에 반드시 연결해야 됩니다. SCK는 디지털 13번. 요거 3개는 SPI 통신 핀이고 반드시 여기 연결해야 되는 핀이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NSS, CS 핀, 칩 셀렉트 핀인데요. 디지털 10번에 연결할 겁니다. 요거는 좀 자유도가 있어요. RST는 디지털 9번에 연결할 겁니다. 요렇게 쫙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녹한다 마음인데 그냥 제가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고, 요거 3개는 반드시 여기만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드 CNC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드렸네요. 강민님 반갑습니다. 1바로 와주셨고, 범준님 2바로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드 CNC님 3바로 와주셨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녹한다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뭐 별로 아쉬운 건 없죠, 그죠? 마지막 방송이라 해서 딱히 아쉬운 건 없긴 없지만, MISO 하얀색이구나. 요즘 조금 제가 우울해가지고 만사가 좀 귀찮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파이팅이 넘쳐야 되는데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좀 기력을 잃었다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좀 귀찮은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뭔가 이제 상당한 이 우울감에 빠져있는 녹한다일 수도 있습니다. 한 놈 다 연결했습니다. 로라 통신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보드. 자, 이 전원이 5V가 아니라 3.3V인 거 확인하시고, 괜히 5V 꽂았다가 고장난 다음에 으앙 하지 마시고, 자, 딱 2번, 3번 확인을 하면서, 전원만 잘 연결하면 나머지는 뭐 잘못 연결했다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딱 2번, 3번 확인하면서 딱 연결하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다른데 연결해서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때나 연결하지는 마시고, 오늘은 굉장히 뭔가 한산한 분위기네요. 다들 목요일에는 바쁘신가 봅니다. 자, 딱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로라 모듈 2대가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아까도 제가 뭐 의문을 제기하긴 했지만 여기서 좀 고민해 봐야 될 여지가, 게이트웨이는 무조건 사물 인터넷 보드를 써야 되거든요.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로라 노드는 굳이 얘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두이노로 해도 되는데요. 오늘 녹한다가 시연은 아두이노 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얘하고 아두이노하고 하는 방법이 거의 비슷한데 코드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 다른 부분은 제가 과거에 로라 관련된 내용 할 때 전부 다 남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시연은 사물 인터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계획을 좀 세우냐면, 일단 코드부터 한번 보죠. 자, 코드를 보면서 한 땀 한 땀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죠. 먼저 게이트웨이 쪽하고 노드 쪽하고 구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게이트웨이 쪽은 홈 어시스턴트, ESP 홈 쪽에서 코드 디자인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아두이노 ID 가지고 개발이 이루어지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아두이노 ID는 로라 노드 전용 코드를 잡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로라 라이브러리가 셋업이 돼 있으셔야 되고,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열어줍니다. 아,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께서 녹한다 열심히 하라고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잘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잘 활용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여기다가 로라라고 검색을 딱 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복잡한 수식어 붙은 거에 혼돈하지 마시고 로라라고 딱 된 게 있습니다. 로라. 막 이상한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왜 안 나오죠? 여기 있죠. LORA 롱 레인지. 요거 0.8.0 버전. 여기 딱 마우스 갖다 대면 설치 버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치하시고 나면 왜 껐지? 녹한다의 아두이노 331편 예제에서 로라 게이트웨이와 노드끼리 통신하는 예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때 개념적으로 로라 노드와 로라 게이트웨이는 노드끼리는 통신할 수 없고 게이트웨이는 끼리는 통신할 수 없습니다. 게이트웨이와 노드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는 건데요. 이미 그 기본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 딱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코드가 로라 노드에 ESP 홈에 연결되는 그 보드 말고 그 녀석하고 로라로 통신을 할 노드의 코드를 여기다가 작성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코드는 아두이노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로 하실 분들은 이 코드 가지고 지금 가시면 되겠고, 331에 1-2번 코드예요. 331편에 1번 예제의 2번 코드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 보드 버전으로 바꿀 거니까 한 개 더 적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보드 쓸 때는 요거. 자, 요 이제 로라 비긴 하기 전에 사물 인터넷 보드는 핀이 아두이노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있어야 일단 작동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나머지 그럼 이 코드는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거냐? 뭐 오랜만에 봤으니까 살짝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SYH님도 반갑습니다. 일단 요 프리퀀시가 920925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주파수를 920.9MHz로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로라를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로 바꾸겠다는 말이고, 그다음 이거는 뭐 로라 이제 시작을 하겠노라 라는 말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콜백 함수가 등록이 되는데요. onReceive와 onTXturn 두 개의 콜백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쪽에서 메시지를 받았을 때 onReceiv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내가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됐으면 onTXturn이 호출이 되는 겁니다. 요거 어디 있습니까 하면 요 아래쪽에 있죠. onReceive, onTXturn 두 개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메시지 수신부입니다. 지금 이 노드의 수신부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게이트웨이가 뭔가 보내면 요쪽 부분에 의해서 뭔가 화면에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겠죠. 다음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은 루프 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very 2000 2초마다 한 번씩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뭐 제가 좀 인식하기 좋게 좀 바꿔보도록 하죠. 나는 녹한다이다, 나는 로라 노드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한번 보내보는 거죠. 2초에 한 번마다 보내는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게이트웨이 쪽에서 받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 코드를 조금 이따가 잡아 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홈 어시스턴트를 켜야 되겠네요. 이제
홈 어시스턴트 켜서 받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쯤 되면 녹한다가 집어넣어 놓은 유정란 부화되거든요. 다음 주 뭐 수요일 목요일쯤 될 건데요. 9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그러면 현재 녹한다 월드의 인구는 녹한다 1명, 백봉 오골개 5마리, 토종닭 9마리가 되는데 과연 토종닭 9마리가 무사히 다 태어날지, 과연 녹한다 손에서 튀어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빨리 안 켜지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죠. 맞다. 그 전에 요 홈 어시스턴트 켜놓고 제가 그 홈 어시스턴트에 쓰기 위해서 그 조금 전에 봤던 로라 코드 있잖아요. 그거를 클래스 안에 잡아 넣어놨습니다. 요것도 한번 쓱 보고 가도록 하죠. 요거를 이제 ESP 홈에 업로드를 해두고 인클루드 해서 써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로라.h가 인클루드 돼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제 코드 입장에서는 익스터널 라이브러리가 되는 겁니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땡겨 오는 거고, 그 다음 요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죠? 요게 좀 특이하죠? 콜백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콜백 함수 이거 어떻게 쓰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뭐 평범한 함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함수들이 있고, 잘 보시면 여기 클래스라고 된 거 보이죠? 녹한다 로라라는 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퍼블릭 필드 안에 begin 함수와 receive send 요렇게 총 2개의 메서드와 하나의 3개의 메서드라 볼 수 있죠. 3개의 메서드를 구현을 해놨는데, begin을 호출하게 되면 이제 뭐 로라 모듈 시작하겠다 하는 형태로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 아까 제가 연결해놓은 대로 하고 ESP 홈에 연결된 보드에 이 헤더 파일을 그대로 인클루드 한 다음에 커스텀 컴포넌트로 얘를 등록을 하면 ESP 홈에서 로라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녹한다가 펼쳐놓은 파일을 어딘가에 업로드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어디다 업로드 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벌하게 굉장히 많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좀 지저분하네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저번에 정리하는 방법 알아냈었는데. 뭐 그나마 좀 낫구나. 자, 일단 제가 ESP 홈에 연결해 놓은 보드가 있습니다. 에드온에 ESP 홈 누르시면 여기가 이제 ESP 홈 메인이죠. 여기서 녹한다 4라고 되어 있는 이 보드가 제가 등록해 놓은 보드인데요. 잠시만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거 연결할 필요 없구나. 전원을 딱 연결해 주죠. 그러면 수초 내로 온라인이라고 나올 거예요. 업데이트 이거는 왜 나온 거지?
지금은 오프라인이잖아요, 그죠? 업데이트 어베일러블. 아,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온라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ESP 홈은 edit 눌러서 여기다가 YAML 코드를 잡아 넣음으로써 그 코드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ESP now 했던 거네요. 자, 아무것도 없는 기본 상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좀 클린한 코드를 좀 잡아 넣어 놔도록 하죠. 자, ESP 홈의 장점은 이렇게 업데이트한 코드를 컴퓨터하고 USB를 연결을 해서 코드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OTA라는 걸로 무선으로 코드를 업로드한다. 상당히 신기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요런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게 ESP 홈이 제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요런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기본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고, 링킹, 오케이. 자, 제가 방금 꺼내놓은 요 녹한다 언더바 로라.h라는 이 파일을 제가 별도로 업로드 해드릴 거거든요. 요거 이제 딱 어디다가 업로드를 하느냐, 구성하기에 애드온에 마찬가지 애드온 중에 파일 에디터라는 거 요것도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시고 웹 UI 열기, 여기 폴더 모양 누르시고 경로를 찾습니다. ESP 홈 안에 ESP 요 안에 맞나? 여기 안에 던져주시면 되는데 이미 제가 여기 넣어놨다, 그죠? 녹한다 로라.h 이미 똑같은 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던져 넣어놔주시고, 던져 넣는다는 게 좀 전에 그 폴더로 요 컴피그의 ESP 홈 경로로 가셔서 요 화살표 위로 된 거 딱 뭔가 업로드하는 버튼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요거 누르시고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파일 찾아서 여기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죠? 골라가지고 여기 딱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ESP 홈으로 갑니다. 에디 눌러서 이제 코드 작성하시는데, 먼저 위에 헤더 파일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요 구문을 지금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정호동님 반갑습니다. 녹한다 로라.h 이거는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헤더 파일이잖아요. 요거를 내 ESP 홈 프로젝트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아래쪽에 라이브러리스라고 된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제 헤더 파일 입장에서 봤을 때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이거는 내장이고 이거는 외장인데요. 요거 두 개는 여기 안에 종속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하여간 요 세 개가 인클루드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제가 로라라고 써놓은 게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플랫폼 IO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온라인에서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뭐 그런 플랫폼인데 저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봐서 잘 모르고, 하여간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검색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뭐지, 어디 가면 그게 나오더라. 한 번도 안 써본 티가 팍팍 난다, 그죠?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어디? 여기 있네요.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라는 게 딱 보이네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씨 뭐지? 일단 검색해보자. 로라. 그럼 이거 그냥 바로 검색 때리면 되는 거였네요. 자, 여기 플랫폼 IO라는 데서 ESP 홈은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쓰거든요. 우리는 개발할 때 요 아두이노 IDE 우리 컴퓨터의 라이브러리를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쓰잖아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해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되는 그 똑같은 내용이
플랫폼 IO 여기서도 검색이 되는데 로라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사용했던 없나? 쉽게 안 보이네요. 만든 사람까지 같이 검색을 때려야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CHH님 반갑습니다. 나라카 샘패스님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나라카님이 나라카님 맞죠? 이병으로 진급하셨다라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검색되는 게 저기서도 똑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키워드. 보자. 요거죠. 이거 절묘하게 안 눌러지는 위치에 있네요. 요 more info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지금 send eep 안 나오네요. 여긴 이거 맞나? 맞네. 이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머시기 슬러시 로라라고 된 거 있죠? 요 키워드가 라이브러리 안에 쌍따옴편에다가 적어 놓으면 저 라이브러리가 ESP 홈 쪽으로 인클루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여기 슬러시 뒤에 있는 다양한 이 키워드들 있죠? 요 키워드들을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그게 ESP 홈 쪽으로 땡겨져 와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요 라이브러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니까 요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요거를 가지고 가서 요 ESP 홈 밑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아닌가? 됐네요. 자, include 녹한다 로라.h 그 다음 요거 라이브러리. 그럼 얘네 라이브러리가 컴퓨터 ESP 홈 쪽에 이미 다운이 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쓸 것이고 안 돼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운받아서 잡아 넣어 줍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다음 커스텀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되는데요. 요만큼을 요 안에다가 딱 때려 넣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요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문인데요. 커스텀 컴포넌트라는 거는 일단 ESP 홈에 자기네들이 정의되지 않은 제3세계의 어떤 좀 이상한 말이구나.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커스텀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람다식이 바로 초반부터 람다식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람다식 안에는 C++ 코드로 자유롭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죠. 녹한다 언더바 로라 이게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그죠? 퍼블릭 클래스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 비긴이라는 함수 호출하면 얘가 호출이 되는 거죠. 로라 모듈 시작해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로라 모듈 쓸 준비 복잡하고 콜백 함수 등록하고 알아서 다 하겠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 이름 다음에 리시브 다음에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나옵니다. 그죠? 요게 이제 콜백 함수가 등록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 리시브 함수 만들어 놨죠. 리시브 콜백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로라 리시브 콜백 타입의 요 콜백을 저 위쪽에다가 선언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냥 요런 이게 얘가 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쓴다라는 데에 일단 초점을 한번 맞춰 보세요.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 여기 하여간 콜백 함수라는 거는 함수의 입력으로 함수를 잡아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리시브 함수의 매개 변수 입력이 함수가 들어오면 되는데, 그 함수를 어떤 방식으로 잡아 넣냐면, 얘가 중요하죠. 대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이게 소가로인가요? 동그란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 요게 익명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어나니머스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요 대가로 두 개 자체가 그냥 그 익명 함수다라는 어떤 시그니처고, 여기에 매개 변수, 요게 함수 본체가 되는 거죠. 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작동이 될 거냐. 그러면 여기 로라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할 것인데, 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여기 안에 함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칸다 로라 클래스에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는데 입력값이 함수를 잡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공간 안에 펑션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void my function 요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요 my function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ESP 홈 코드 공간 안에서 요 짓거리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함수 선언을 못하죠. 함수 선언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함수를 코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바로 잡아 넣어주는 방법이 익명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얘가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느낌 맞죠? 그럼 이게 함수 본체고, 작성하면 되겠죠, 조금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요것도 사전에 약속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만들어 놓았던 저 콜백 함수의 원형은 스트링이 넘어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쟤는 반드시 스트링이 돼야 됩니다. 자, 스트링 인풋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 함수 본체는 지금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그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ESP 로그 D 보이죠? 그냥 노드에서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보내주기만 해도 디버깅 할 수 있는 로그 창이 있죠? 거기에 수신 데이터가 딱딱딱딱 찍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두고 한번 코드를 업로드 해 보는 겁니다. 자, 에러 전혀 없죠? 요거 잡아 넣어놓고, 자, 여기 installing 로라 알아서 설치하잖아요, 그죠? 굉장하죠? 편리한 세상입니다. 다들 시원하게 하시면서 녹한다를 보고 계신가요? 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에어컨을 켜십시오. 전기세 좀 나온다고 녹한다도 아무리 이렇게 없는 살림이지만 에어컨은 켜고 삽니다. 더우면 이 방송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코드 업로드 한나절 걸리네. 푸른 달님 반갑습니다. 이와 동시에 노드 쪽에도 코드를 잡아 넣으면 되겠네요. 자, 노드도 코드 잡아 넣겠습니다. 코드가 잘 안 들어간 것 같은 것은 기분 탓입니다.
진화님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진화님께서 녹한다 열심히 하라고 콘텐츠 후원금 보내주신 거 녹한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좋은데 잘 활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베리베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얘 이제 OTA 코드 다 들어갔고 게이트웨이 노드 쪽도 코드 업로드 되고 있죠. 그리고 노드 쪽에서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프린트가 될 겁니다. 나는 로라 노드이다. 프린트 되는 거 보이나요? 일단 여기까지가 출발점이에요. 이게 오늘 할 것의 출발점입니다. 1번 보드 두 대에 각각 로라 모듈 SX1276을 연결하고 ESP 홈에 연결된 보드를 게이트웨이, 다른 보드를 노드로 지정한다. 노드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보낸 문자열 데이터를 게이트웨이의 ESP 홈에 연결된 게이트웨이의 로그 창에 출력시키시오. 됐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얘가 로라 게이트웨이입니다. ESP 홈에 연결이 되어 있죠? 얘는 그냥 ESP 홈하고 아무 관련 없는 그냥 로라 모듈이 달려있는 보드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2초에 한 번마다 문자열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그게 게이트웨이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보내고 있는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죠. tx done 나오죠? send 메시지. 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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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받았다. 근데 이 시리얼 모니터에 이렇게 여기 로그 창에 출력하려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스텝은 게이트웨이에 수집된 문자열을 ESP 홈에 문자 출력하는 컴포넌트가 딱 지정이 되어 있죠. 텍스트 센서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출력하시오. 문자열을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ESP 홈 매뉴얼이죠. 텍스트 센서 찾는 겁니다. 텍스트 센서 컴포넌트 중에 템플릿 텍스트 센서 요거 하시면 되죠.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만 가지고 오면 되죠. 쓱 가지고 와서 이거 딱 추가해주고 요 놈의 이름은 로라 스트링 테스트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번 예제를 했으면 1번 예제 저장을 해야죠. 그죠? 저장을 해야죠. 이거는 510-1-1 YAML ESP 홈 YAML 그 다음 요거 510-1-2 로라 노드 그 다음 헤더 파일 요거 됐다. 자, 그럼 텍스트 센서 로라 스트링 텍스트라는 그 텍스트 센서 컴포넌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어차피 람다식이잖아요. 그죠? 람다식으로 표현이 되는 여기 있죠? 요 가지고 와서 그럼 지금 로라 데이터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문자열 데이터를 빡빡빡빡 보내주면 결국
요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럼 여기다가 요 아이디가 아이디 지정 안 해줬네요. 자, 아이디가 테스트 1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죠. 테스트 1에 아이디가 테스트 1인 거에 요 문자열 메시지를 여기에 잡아놓겠다. 잠깐만요. 근데 퍼블리시 스테이트 자체에 저 스트링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하면 컴파일을 한번 해보죠.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되면 재수고 안 되면 캐릭터 어레이로 바꾸는 함수를 호출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얘가 스트링을 허용을 하나? 컴포넌트 추가됐다고 또 컴파일 새로 해야 되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보자. 그렇죠. 요때는 어떤 타입으로 잡아넣어야 되지? 이거는 이 함수 원형을 제가 모르겠는데요. 뭐 문제없이 작동되는 것 같네요. 그 C 언더바 str이라는 함수 호출해주면 되겠다. 이거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왜 멈췄지? 왜죠? 커넥션 리셋. 코드가 안 올라가는 어떤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로라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주면 얘가 코드가 들어가지를 않네요. 이또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를 같이 한번 이렇게 겪어보는 거예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노드 전원 분리해놨던 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하여간 저 결과를 띄우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죠? 이제 대시보드로 가서 자, 구성 요소 하나 추가해 보는 겁니다. 이거 바로 들어오고 있네요. 여기 들어오고 있죠? 나는 노라 노드이다. 숫자 끝났네요. 이게 이번 예제입니다. 나는 노라 노드이다.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노드가 보낸 문자열을 출력을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자, 일단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 부분이 람다 시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홈 어시스턴트에서 ESP 홈 쓰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C나 C++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에 의해서 막 이것저것 붙여서 쓰시는 상황인데, 하여간 요 ESP 홈 안에서 요 람다라고 된 게 나왔다는 얘기는 람다 이후에 나오는 코드는 다 YAML 코드가 아니라 C++ 코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될 알맹이가 뭐냐면 로라 데이터를 받은 거잖아요. 로라 데이터 받은 걸로 뭐 할래가 요 함수 공간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텍스트 센서의 값을 출력하겠습니다. 그럼 텍스트 센서의 값을 출력한다는 것은 ESP 홈의 사용 패턴을 볼 때 액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토메이션은 크게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트리거와 액션. 트리거는 원인이고 액션은 결과였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then 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미 액션이 트리거가 정해져 있죠. 로라 데이터를 받았다. 그게 액션이 되는 거죠. 액션. 그러면 텍스트 센서의 값을 출력을 하는 액션이 여기 들어오면 되는데, 그 액션이 YAML로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텍스트 센서 템플릿 퍼블리시 ID 뭐시기 스테이트 뭐시기 YAML 액션이고, 람다 콜로 된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람다 콜 여기 나오죠. 람다식으로 C++ 코드로 저 컴포넌트의 값을 출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구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요거죠. 자, 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인데 이렇게 아까 집어넣으면 에러가 났었습니다. 그 ESP 홈 쪽에서는 요 대문자로 표현 아두이노에서 사용되는 요 스트링이라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아두이노에서 요 사용하는 이 스트링이라는 거를 요 ESP 홈 쪽에서 사용되는 스트링으로 쓸 경우에는 .c_str이라는 이 함수가 그냥 뒤에 갖다 붙으면 된다는 거를 외우십시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 예제 만들어졌다 그죠? 잘 날라오고 있죠? 저장하겠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요것도 뭐 아직은 변화사항이 없네요. 자, 근데 세트 다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한 세트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 근데 우리가 로라로 요런 문자열 데이터 가지고 오려고 로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센서 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보내서 여기 출력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다음 예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로라 노드에 가상의 센서가 한 개 있다. 한 개 있고 센서 값을 게이트웨이로 전송한다.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이번에는 문자열이 아니라 소수점이 있는 가상의 센서 데이터 한 개를 전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대시보드에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냐를 해보라는 거죠. 일단 노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쪽은 노드가 데이터를 보내니까 코드가 업로드가 안 되니까요. 왜 그런지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OTA라서 그렇겠죠. 보드가 리셋이 제때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일단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노드부터 수정을 하겠습니다. 2초에 한 번마다 이런 뻘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센서 값을 보내는 거죠. 가상의 센서 값 요거 날리고, 자, 플로트로 하겠습니다. 플로트 my 센서는 랜덤 함수를 쓰도록 하죠. 랜덤 2000에서 5000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뽑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다가 나누기 100.0 100을 나눠버리면 20.00부터 49.99까지 사이에서 랜덤한 값이 뽑히게 될 거거든요. 요 값을 my 센서에 담아서 로라로 데이터를 보내줄 건데, 문제는 로라 샌드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는 요 밑에 그냥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라 샌드 문자열을 보내는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요 사용하는 규칙만 잘 따르면 되거든요. 먼저 tx 모드로 바꾸시고, 요거 바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tx 모드로 먼저 바꾼다. 그 다음 begin 패킷하고 end 패킷을 보낸다.
그리고 요 사이에 begin 패킷하고 end 패킷 사이에 내가 보낼 데이터를 로라 프린트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있는 펑션을 이용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요. 근데 이 값을 요 값을 잠깐만요. 요 값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전송할 건데요. 요거는 좀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할 함수는 write 함수예요. write 함수 사용할 거고, write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 바이트 스트림이고 바이트 배열이죠. 두 번째는 그 보내고자 하는 바이트 배열의 개수. 그럼 우리가 일단 이건 알고 있습니다. ESP8266에서 플로트라는 거는 4바이트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 놈의 사이즈 오브 요거 하면 저 플로트의 크기를 두 번째 매개 변수에 잡아 넣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 자리는 바이트 배열 자리거든요. 플로트는 바이트 배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4바이트 공간을 차지하긴 하지만 제가 바이트 배열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독특한 구문을 쓰게 될 겁니다. 아, 이거 되려나? 일단 한번 해보죠. 마이 센서의 어드레스를 일단 해보고 이것도 작동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봅시다. 일단 컴파일. 오늘 보시는 문법들은 상당히 상위 문법이 되는 건데요.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요거. 자, 그냥 편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마이 센서가 플로트인데 바이트 배열로 바꿔라. 바꿔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된다 하는 거를, 중요한 건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 앰퍼센드 주소 어드레스 참조 연산자였죠. 그리고 바이트 별돼 있는 거는 바이트 어레이 그 어드레스 타입으로 캐스팅 한다는 거니까 하여간 요 패턴을 한번 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게 인트면 그럼 이 변수 이름에 자료형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요 변수 이름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인트로 바꾸든 플로트로 바꾸든 바이트로 바꾸든 더블로 바꾸든 뭘 바꾸든 간에 요거 한 줄 적어주면 그 변수 한 개는 무조건 저 짝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요 코드 잡아놓고,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 이대로 해놓고 받는 쪽에 뭐가 찍히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상한 게 찍히겠죠. 이번에는 문자열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바이트 데이터 4개짜리 바이트 배열을 보내니까 조금 이따 여기 보시면 이상한 게 프린트가 될 겁니다. 바로 사용 불가라고 나오네. 그죠? 막 이상한 거 막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주고 받는 거 사이에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이 지금 호흡이 안 맞는 상황이죠. 자,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헤더 파일 자체가 지금 변경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에서 먼저 디자인을 새로 해줘야 됩니다. 일단 노드 뽑아 놓을게요.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파일 에디터로 가서 헤더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아까는 스트링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스트링이 아니라 플로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로트 my 센서, 플로트 my 센서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럼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데이터 수신부로 가야 되는데 데이터 수신부가 여기입니다. on receive, 데이터가 들어왔다. 그럼 지금은 이거를 문자열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자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플로트 4바이트짜리 플로트로 들어오니까 일단
요 패킷 사이즈가 4가 아니라면 플로트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4가 아니라면 리턴.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4가 맞다면 메모리 카피를 해버리면 되겠죠. 플로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플로트 데이터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또 복잡한 구문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일단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바뀌는 받아야 되겠네요. 자, 요거 전에, 자, 바이트 리시브 4개짜리 4바이트로 들어오니까 4바이트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수신 구문을 구현하면 되죠. 로라 리드 바이츠 쓰시면 됩니다. 리드 바이츠에 리시브에 4개를 받겠다.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4바이트로 날라온 거를 바이트 배열로 받았습니다. 그럼 4바이트 배열을 원래 플로트로 바꾸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죠. 그때 사용되는 게 MEMCPY입니다. 첫 번째는 요 플로트, 요 놈의 주소, 그 다음 요 리시브, 그 다음 사이즈 오브 데이터. 요러면 요 들어온 4바이트가 요 플로트 타입의 데이터로 카피가 이루어집니다. 카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필요 없고, 이거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요 데이터가 요 로그 창에 일단 프린트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F가 아니라 지금은 %S가 아니라 %F가 나오면 되죠. 요거는 저 C 언어에서 사용되는 프린트 F 구문이잖아요. 그죠? 얘가 프린트 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마이 콜백이, 이 마이 콜백에 이제 플로트 데이터를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요 데이터가 요쪽으로 들어가서 콜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일단 요만큼을 여기 업데이트 해놓고 저장 때리고, 다음 이제 YAML 코드로 가야 됩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또 이번에 달라지잖아요. 이번에는 들어오는 게 플로트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플로트 인풋. 그럼 이 플로트로 들어오는 거는 뭐 텍스트에 프린트 한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여기다가 프린트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모든 거 다 수정됐죠? 센서 값이 날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로트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텍스트 센서가 아니라 아예 숫자 전용인 센서에다가 띄워야 되겠죠. 센서 컴포넌트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딨냐? 센서 코어에 템플릿 센서 여기 있죠. 그냥 텍스트 센서를 센서로 바꾸면 되는 상황이네요. 요렇게 간단한 거였죠. 플로트 자, 코드 들어간다. 그죠? 좋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더 어려운 거를 할 거니까 긴장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체 할 거거든요. 구조체.
자, 보라색 화면이 뜨면 온라인이 된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로라 노드에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센서 값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미 화면에 나오인다, 그죠? 이제 요 가서 이거 이제 필요 없고, 자, 만듭니다. 자, 센서 값 들어오고 있죠? 끝났습니다. 대시보드에 로라로 받은 값을 숫자로 출력을 해라. 이게 방금 오신 게 3번 예제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보다 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4번은 로라 노드에 센서가 플로트 값 2개, 플로트 값 3개로 구성된 센서가 있다. 플로트 값 3개와 3개로 구성된 센서가 있을 때 센서 값 3종을 로라로 전송해서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하시오. 요런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플로트 3개가 됐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노드에 가상의 플로트 데이터 3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센서 1, 2, 3가 있게 되는 거고, 요거를 굳이 점점 이렇게 제너럴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조체를 위해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플로트 3개 데이터를 하나로 이렇게 뭉탱이로 만드는 과정이죠. 스트럭트 my 센서라는 이름으로 이 안에 플로트 센서 1, 센서 2, 3 이러면 플로트 3개의 센서 값이 하나의 my 센서라는 이름으로 딱 묶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my 센서에 센서 1의 값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도 똑같이 랜덤한 값을 취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 구조체를 이제 저짝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구조체도 요 안에 그대로 이렇게 바꿔 잡아 넣으면 그대로 로라 통신을 타고 바이트 배열로 바뀌어 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골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구조체든 뭐 변수든 아무거든 상관없이 요 안에 때려 넣으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자, 이 구조체 값이 저짝으로 날아가게 될 거고, 대신 받는 쪽에서 이번에는 구조체가 날아온다는 거죠. 구조체가 날아오니까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퍼스트 메이커님 반갑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수신보로 들어가서 얘도 저 구조체의 모양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저 위에 스트럭트 my 센서라는 이름으로 플로트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받아서 여기다가 메모리 카피를 할 거예요. 그럼 얘는 4개, 4개, 4개니까 4, 3, 12, 12바이트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데이터가 길이가 12가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날라오는 와중에 데이터가 막 어떻게 잘못된 경우가 되겠죠? 그럼 12인 경우에
12개 받아가지고 요 플로트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구조체에 my sensor라는 거에 메모리 카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3종이죠. 3개를 한 프린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my sensor에 sensor 1, sensor 2, sensor 3 맞나요? 3개의 센서 값 구조체 안에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얘도 요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도 플로트 센서 1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 3개를 풀어가지고 저 요 함수에 콜백 함수에 입력으로 잡아 넣어버리는 겁니다. 복잡하죠? 요렇게 하게 되면 이제 ESP 홈 쪽에서는 플로트 3개의 데이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오케이. 저장하고 다음 이제 뭐 해야 되죠? YA 요거 여기 이제 바꾸면 되죠? 여기 이제 가지고 와서 센서 값이 3개가 됐으니까 요만큼이 3개가 있으면 되겠죠? 템플릿 센서 로라 플로트 로라 센서 1 센서 1 이름을 계속 바꾸면 안 되는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 3, 2, 3 그럼 이제 여기가 들어오는 게 3개가 되는 거죠. 뭐 요 변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nput 1, 2, 3 이렇게 하죠. 플로트 데이터 3개가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모양은 여기 아까 전에 헤더 파일에 만들어 놨던 콜백 함수의 원형하고 모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센서 1에 input 1 publish 하고 2, 3 요러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과연 될 것인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에러는 안 나잖아요, 그죠? 업로드 해놓고 얘도 업로드. 이게 얘가 들어갈 때 자, 업로드 순서가요. 노드에 먼저 코드를 업로드하고 노드에 먼저 코드 업로드 한 다음에 노드를 잠깐 전원을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쪽 코드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OTA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선으로 지금 코드가 업로드가 되는데 로라 데이터까지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중간에 어떻게 막 짬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코드 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보라색 화면 뜨면 요 이제 로라 노드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됐고 딱 꽂아주면 자 딱 센서 값 들어온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가서 이제 필요 없는 거 이거 지우고 자 로라 센서 1 로라 센서 2 로라 센서 3 얘는 왜 0이지? 얘는 왜 0이죠?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는 쪽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뭔지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센서 여기서 저 프린트 해보면 되잖아요.
지금 주고받고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아 좋다. 뭐지? 별로 문제될 만한 게 없는데. 자, 요 코드 업로드하면 전송하는 데이터가 뭔지 나오게 될 거니까. 자, 얘는 이런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있는데 받는 쪽에서 요거를 받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숫자는 맞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부터 센서 1, 2, 3 됐고, 아 여기 12개인데 4개만 받겠다라고 해놨네요. 아, 요 부분에 오류가 있었죠? 자, 12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요거 사이즈로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죠? 사이즈 오브 리시브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바뀌게 될 거니까 요렇게 가도록 하죠. 됐네. 자, 그럼 요거 업데이트하면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된 보드 새로 코드 잡아 넣어줘야 되니까 OTA로 새로 업로드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노드는 잠깐 전원을 뽑아주고 다시 코드를 올리는 겁니다. 에센스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보라색 화면 딱 나오면 노드를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이제 나오겠죠? 3개의 센서 값이. 이제 뭐 고장 안 나고 잘 되죠. 자, 대시보드 가보면 보내는 자의 데이터, 자, 보내는 자의 데이터와 받는 자의 데이터가 이제 일치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로라 노드 쪽에 있는 가상의 센서 값,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 센서 3개가 있는데 그 센서 값을 로라를 이용을 해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전송을 해줬고, 그 게이트웨이가 홈 어시스턴트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업로드 해가지고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을 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게 4번 예제입니다.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춥네요. 자, 다음 잠깐만, 아까 뭐 좀 잘못 저장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코드 저장을 제가 잘 해놔야 되는데 아까 뭔가 좀 순서가 좀 섞인 것 같은데요. 아니구나. 어, 저장 잘 해놨네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방향을 반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가 빡빡빡빡 하고 있는데, 5번에서는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버튼 두 개를 만들고 1번 버튼을 누르면 로라 노드에 달려있는 내장 LED를 끄도록 하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켤 수 있도록 하시오. 사물 인터넷 보드에 내장 LED가 있습니다. 그 LED를 홈 어시스턴트에서 제어를 해보라는 거죠. 그럼 결국 로라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 보드에 달려있는 게이트웨이에서 노드 쪽으로 명령을 보내줘서 거기 달려있는 LED를 제어하라는 거니까 원격 제어라고 볼 수가 있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아, 경민님께서 녹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보내주신 콘텐츠 후원금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4번하고 겸해서 하겠습니다. 4번 내용을 포함을 해서 4번 예제를 포함하고 양방향 통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는 거죠. 5번에서 그러면 뭐부터 지금 출발을 해야 되죠? 뭐부터 출발해야 되지? 얘부터 하겠습니다. 수신된 데이터 가지고 내장 LED를 켜거나 끄거나 할 건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고 들어가지? 여기부터 할까? 일단 보내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ESP 홈 쪽에서 콜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바이트로 문자 1개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개를 보내주는데 문자 1을 보내주면 내장 LED를 켜고 문자 0을 보내주면 내장 LED를 끄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어차피 로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입장이니까 로라 샌드 메시지 이거는 이미 이거 전에 한 개 건너뛰고 갈게요. 이거는 6번 예제로 하고 이미 제가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놨네요. 자, 홈 어시스턴트 쪽에서 로라 노드 쪽으로 문자열 데이터를 전송하시오. 이미 제가 함수를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잘 보세요. 여기 send 함수에 문자열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송하는 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만 보면 되겠죠? 물로 닦아서 여기다가 대신에 뭐 누를 수 있는 버튼 같은 게 있을 때 눌렀을 때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버튼에 템플릿 버튼 2개 만들면 되죠?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이미 기본 골격이 잘 잡혀 있네요. 자, 이 2개를 딱 카피해 가지고 자, 이제 이 자동화인데 이게 로라 샌드 1이라는 버튼 이름을 하고 얘는 샌드 2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YAML로 작성되어 있는 자동화잖아요. 그죠? on press라는 거는 저 버튼을 눌렀다라는 트리거가 벌어진 거고 그때 액션이 뭐냐면 얘가 되는데 여기 우리 C++ 코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람다식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람다, 람브다. 그죠? 문법이 어떻게 되더라? 이거든가? 이거든가? 이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있네.
자, 적절한 모양을 찾아서 람다. 그럼 요 아래쪽부터는 우리가 C++ 코드를 쓸 수가 있고, 이미 커스텀 컴포넌트로 녹한다 요 로라라는 이 클래스가 임포트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달려 있는 메서드 중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지금 그거를 지금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네요. 뭐였지 함수 이름이? 개 복잡하다, 그죠? 저도 복잡합니다. send라고 만들어 놨네요. 자, send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여기 문자열로 표현되는 안녕하세요. 일단 한글로 한번 도전해보죠. 그리고 아래쪽 거는 요 on 프레스 하면 녹한다입니다. 이걸 로라로 한번 전송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전송하는 요 함수에 문자열에 대해서 전송하는 골격은 녹한다 로라.헤더 파일 안에 이미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함수 호출해가지고 문자열을 보내주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네요. 자, 문제 없죠? 에러 없고, 노드 코드 잠깐 뽑고 OTA로 업로드 한 다음에 다시 꽂으면 된다. 이 작업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게이트웨이랑 컴퓨터랑 유선으로 연결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잡아넣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OTA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얘 업로드 될 동안에 저 한 15초 정도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겠습니다. 짜잔. 딱 맞게 왔네요. 보라색 화면 나오는 거 봤습니다. 자, 센서 값 3종 이렇게 들어오게 놔두고 한 개 더 열어야 되겠네. 자, 이제 여기다가 버튼 2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버튼 2개는 추가해 놨잖아요, 그죠? 이 버튼 로라 샌드1 아이콘은 약간 요런 모양으로 샌드1 좀 너무 크니까 좀 비호감이네요. 자, 다시 수평 모아보기. 됐죠? 샌드1, 샌드2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문제는 저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노드 쪽에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노드가 보내는 데이터는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출력이 되고 있고, 요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날라오네요. 왜죠? 이 시리얼 모니터가 뻗었구나. 그래. 뭔가 이상하다 했다. 자,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과연 나올까 말까? 저도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나오죠?
녹한다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있는 버튼을 눌렀더니 로라 통신을 타고 저쪽에 있는 보드 시리얼 모니터에 그 결과가 출력이 됐다가 되는 거죠.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홈 어시스턴트, 홈 어시스턴트에서 게이트웨이 노드, 땅땅땅 양방향 통신 기본 골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방금 보신 게 그죠? 별 이견 없죠? 누르면 간다. 누르면 간다. 누르면 간다. 됐죠?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입니다. 자, 녹한다가 홈 어시스턴트 시리즈를 출발할 때는 분명히 뭔가 잘 못했었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들을 막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잘 못하는데 조금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어마어마해졌죠? 녹한다는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제가 좀 염려하는 거는 그건데 보시면서도 와 내가 어떻게 저거를 제가 하는 거를 어떻게 내 걸로 바꿔서 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뭐 조금만 이렇게 만져보시면 느낌이 팍팍 오실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려운 거를 쉽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오늘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LED 제어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문자열 전송하는 거 됐으니까 뭐 크게 수정 안 하고 요대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꼼수를 한번 부려보는 거죠. 여기서 문자열로 얘는 0을 보내주고 얘는 1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0 또는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수신부가 어디야? on receive 여기가 수신부죠. 뭐든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건데요. 요 뭐 들어오는 문자열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신된 요 문자열 데이터 중에 스트링은 바이트 배열처럼 캐릭터 배열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메시지에 제일 첫 바이트가 문자열로 치자면 0이냐 1이냐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죠? 0 또는 1을 보냈으니까 뭐 같이 딸려져 나오는 게 뭔지는 관심 없습니다. 제일 첫 바이트가 0이냐 1이냐를 판단을 해서 0이면 내장 LED를 끄고 1이면 내장 LED를 켜면 6번 예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내장 LED는 LED 빌트인인가 아마 그럴 건데요. 이건가? 빌트인 LED인가? 빌트인 LED. 아, 뭐지? 쓸 때마다 헷갈리네요. 자, 모를 때는 찾으면 됩니다. LED, 빌트인, 하나를 잘못 썼네요. 자, 그럼 LED 빌트인 이거 내장 LED고요. 내장 LED 쓸 때도 핀 모드 설정해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나저나 내장 LED가 어딘가 연결이 돼 있을 건데요. 그냥 LED를 하나 달겠습니다. 내장 LED가 사용하고 있는 핀에 어딘가 지금 내부적으로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디지털 4번 핀이 비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장 LED 하지 말고 LED 하나 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 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쪽은 그라운드. LED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긴 쪽이 플러스. 긴 다리를 디지털 4번에다가 이렇게 빽 꽂아주는 겁니다. 요대로 두고 저 위에 좀 멋있어 보이게 샵 디파인 LED가 디지털 4번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럼 핀 모드 LED가 아웃풋 출력으로 세팅이 되면 되고, 여기서 내장 말고 LED 끈다. 디지털 라이트 LED가 연결된 핀에 로우 신호를 준다. 켤 때는 하이 신호를 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잡아 넣겠습니다. 얘도 조금 이따가 잡아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 얘부터 잡아 넣어주고. 됐고, 자, 그 다음 노드 전원 잠깐 분리해주고 요놈도 업데이트 해주겠습니다. 아하. 됐어. 자, 그러면 요거 하고, 자, 요래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뭐가 뭐지? 얘가 끄는 거, 얘가 켜는 거네요. 얘를 누르면 그러면 얘가 켜지면 작동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됐죠? 요거 누르면 꺼져야 됩니다.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잘 되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해놓은 홈 어시스턴트 가지고 우리 홈 어시스턴트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이제 요거 접속해서 여기에 얘가 보내는 지금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이 노드고, 아, 배터리가 없네. 아, 못 보여드리겠네. 얘가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 이제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릴레이 같은 게 달려 있고, 이쪽으로 센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그 다음 서버가 있겠죠.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서버에서 요 스마트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이렇게 갔다가 또 제어 명령이 떨어지면 요로 갔다가 요로 갔다가 요로 가는 거죠. 노드 게이트웨이 서버 폰 서버 게이트웨이 노드 땅땅땅땅 땅땅땅땅.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홈 어시스턴트가 커버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그 예제에 기본 골격이 다 잡혔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저장해 놓고 오늘 그 문제점까지 해결은 안 할 것 같은데요. 해결까지는 못 할 것 같은데 저장을 좀 때려 놓고 가죠. 됐다.
자, 방금 보신 게 6번 예제입니다. 외장 LED. 근데 지금 제가 1대1 가지고 하잖아요. 게이트웨이 한 개고 노드도 한 개인데 노드가 여러 개라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노드 여러 군데서 센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놈이 몇 번인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노드가 나한테 보내는 건지를 식별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 개념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ID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노드가 ID가 뭔데 나한테 그거를 보냈을 때 요 ID로 보낸 데이터는 홈 어시스턴트 대시보드에 여기다가 출력을 해야 된다. ID가 요거인 거는 받아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야 된다. 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 여러 개의 노드를 붙여서 작업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한 개에 있는 이 보드에다가 ID를 먹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복수개가 됐을 때도 동작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7번 로라 노드가 여러 개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단 하나의 한 개에 있는 노드에 ID 개념을 적용해서 6 예제를 구현하시오. 그러면 ID를 딱 이제 호명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게이트웨이 한 개, 노드 한 개이기 때문에 노드가 게이트웨이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게이트웨이는 한 놈이 보내는 거니까 제가 보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두 개 이상이 되게 되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군데 어떤 데이터를 보냈습니다가 돼야 되고 게이트웨이 쪽에서는 너 어떻게 제어되라, 너 어떻게 제어되라 하는 형태로 지칭을 하면서 보내줘야 되니까 ID가 들어가야 되겠죠. ID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ID까지 집어넣으면 오늘 예제가 끝이 나게 되겠네요. 자, 요 보내주는 구조체에 바이트 ID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ID. 그리고 ID는 전역 변수로 매크로로 집어넣죠. 자, define my ID는 얘는 1번인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바이트 타입으로 제가 ID를 지정한다라는 얘기는 255, 0부터 255까지 ID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다가 요 값을 기본값으로 잡아 넣어 놨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ID가 1번인 보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별도로 잡아 넣지 않더라도 요 값이 ID 값 포함해 가지고 로라 통신을 타고 저 게이트웨이가 있는 코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헤더 파일 쪽으로. 그럼 요 헤더 파일 쪽에 가서 아까 존재하지 않았던 ID 값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바이트 ID. 한번 쭉쭉쭉 받아. ID 1바이트 더 늘어나는 거니까 13바이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13바이트로 쫙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짝짝짝짝 해서 ID까지도 여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D 복잡하죠. 자, ID 됐고 그 다음 ESP 홈 쪽으로 넘겨주는 이 콜백 함수에도 바이트 ID 넘겨주는 겁니다. 이제 받은 거 요거 요 콜백 함수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마이 콜백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매개 변수가 4개가 됐습니다. 요거 여기 이제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ID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요 ID 값을 받아가지고 요 부분은 만약에 ID가 요 ID는 이거하고 충돌이 날 여지가 있겠네요. 자, my ID라 하겠습니다. device ID라 하면 되겠네요. 자, device ID. 만약에 요 넘어오는 이 device ID가 1번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하는 겁니다.
그럼 id가 1이 아니라면 여기 값이 프린트가 안 되게 되겠죠? 조금 있다가 노드 쪽에 id를 1번으로 해보고 2번으로 해본 다음에 1일 때는 되고 2일 때는 안 된다면 정확하게 동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쪽에서 노드로 보내주는 이 데이터는 요 데이터에도 지금은 주소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 켜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잡아 넣어놓고 여기까지 잡아 넣어놓고 자, 요 코드 다시 가겠습니다. 헤더 파일에 0 또는 1로는 보내줄 수 없는 거죠. 누구야 켜져라 꺼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보내주는 데이터도 구조체 형식을 이제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잠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id 01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으니 여기서 여기가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의 노드 쪽으로 보내주는 이 함수를 매개 변수를 2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 id와 바이트 명령이죠. 커맨드. 요 커맨드는 캐릭터로 하겠습니다. 캐릭터로 0이면 아까 좀 전처럼 끄고 1이면 켜는 걸로. 그럼 이 2개의 바이트를 로라 통신 이용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이쪽에 있는 스트링을 보내는 함수거든요.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요 부분을 여기로 가지고 와서 나눠서 보내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tx 모드하고 begin 패킷, 요 end 패킷 사이에 저 2개의 바이트를 로라 라이트를 이용해서 보내줘 버리는 겁니다. 라이트에 id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 커맨드 보내주고 그럼 2개의 바이트가 노드 쪽으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한 큐에 2개의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됐고 그러면 얘는 노드 쪽에는 2개의 바이트가 이번에는 날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쪽에 이렇게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일단 들어오는 리시브 패킷이 얘도 2가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2가 아니면 수신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2개다. id와 제어되는 값. 그런데 게이트웨이가 보내는 데이터는 주변에 있는 모든 노드에 공통적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거를 브로드캐스팅이라 하죠. 그 대신에 그 id에 해당되는 놈이 제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단 2개를 읽어 드려야 됩니다. 자, 바이트 리시브 2개에다가 딱 만들어주고 리시브 0에다가 로라 리드 하면 1바이트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개를 읽어드립니다. 2개 들어왔으니까 2개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이트 얘가 id가 들어있는 거죠. 요 id가 내게 아니라면 나에 지정되어 있는 요 그 id, my id가 i라면 이거 나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return. 이 데이터는 나한테 온 게 아닙니다. 제어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신된 데이터의 id가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요게 통과가 됐다는 거는 나한테 온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바이트 보면 되는 겁니다. 얘가 0이냐 else if 자, 한편에 행위의 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0이면 끈다. LED를 low 끄고 1이면 켠다. 이제 다 됐습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문제 없죠.
자, 일단 요 코드 노드에 잡아놓고, 그 다음 게이트웨이 쪽에는 이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요 함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요 버튼 누르면 앞에 요거는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잡아주고, 앞에 아이디가 붙어야 되는데 1번한테 보낸다. 1을 이렇게 잡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앞에는 아이디, 뒤에는 켠다 끈다 하는 커맨드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 이 꼴 기호, 이 누가 붙여놨나요, 이거? 디파인에는 대입 연산자하고 세미콜론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그렇습니다. 자, 노드 전원 잠깐 뽑아놓고 이제 요거 코드 올립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디 1번인 게 대시보드의 출력이 뭐야? 노란색 글자 이거 뭐지? MEMCPY. 뭐 별 문제 없는 건데.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럼 지금 노드의 아이디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가 여기 출력이 되고 1번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버튼 두 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일단 OK잖아요. 그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왜죠? 자, 노드는 열심히 지금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드는 지금 열심히 데이터를 보내고 있어요. 아니네요. 됐다. 지금 막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에 값이 찍히지는 않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리시브 바이트 잠깐만요. 열세 개가 아닌가? 사, 3, 12에 한 개니까. 일단 수신된 데이터가 13개가 아니라서 지금 리턴이 된 것 같은데요.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일단 보내주는 놈 오케이입니다. 얘는 일단 확정이 돼 있고 아이디도 정상적으로 날아가고 있나 한번 보죠. 아이디도 한번 프린트 해보죠. 야금야금 점검을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이디. 되죠? 아이디하고 센서 값 3종 세트 전송이 되고 있고. 그럼 바이트가 1바이트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
일단 13개를 받아들여 가지고 요 구조체의 사이즈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몇이 프린트가 되는가. 사이즈 오브 마이 센서 13이 나와야 되는데 13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13이 나와야 되는데. 왜 16이죠? ESP8266에서는 바이트가 4바이트인가 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닌데. 1 맞잖아요. 그죠? 1인데, 요 구조체 전체의 사이즈가, 16인데요. 왜 그렇지? 뭔가 이게 좀, 뭐, 더하기 결과가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결론적으로 봤을 때 16개의 바이트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 잘 찍어봤네요. 그럼 16개 날아가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요걸 16으로 일단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16. 16개가 날라오고, 저장 때려주고, 자, 노드 잠깐 뽑아놓고 새로 한번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그 이상한 노란 경고문 일단 사라졌네요. 그죠? 생각보다 똑똑한데요. 그죠? 미리 그 안 될 거를 예견을 하고 녹한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자, 하여간 지금 이 노드가 전원이 지금 분리가 됐는데 전원이 연결이 되면 지금은 센서 데이터가 저기로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아이디를 제가 2나 3으로 바꾸면 그때는 날아가면 안 되겠죠? 이제 들어오죠. 그죠? 됐습니다. 센서 값이 홈 어시스턴트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 LED가 이제 제어가 돼야 되겠다. 그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되죠? 그러면 이 똑같은 구성의 보드가 2번 3번이더라도 ID 개념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ID 바꿔가지고 ID가 1번이면 여기 2번이면 여기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고, ID 1번인 놈 제어되라, 2번인 놈 제어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노드에 들어가는 이 ID를 2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요때부터는 작동이 안 돼야 되겠죠. 그죠? 한 번에 업로드 되는 법이 없네. 뻗었다. 이거 자주 이렇게 되네요. 근데 코드가 한 개라서 다행이네요. 자,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강제 종료를 해야 해결이 되는 거라서.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자, 직전 예제했던 거를 제가 빠르게 복구해 가지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드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지금은 들어가 있는 코드 가지고 작동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 아까 아이디가 더 추가가 됐었고, 여기다가 my 아이디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이고, 요거를 저 위에다가 2번으로 바꾸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보낼 적에 아이디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알아서 이제 붙어 나가는 거니까 아이디 출력하고, 대신에 이 사이즈가 16이인 게 문제가 됐었죠. 됐습니다. 요거 이제 업로드가 됐을 때, 이 코드가 업로드가 됐을 때는 이제 값이 안 나오게 될 거죠, 그죠? 혹시 모르니 저장부터 해놔야 되겠다. 얘는 이제 들어가네요. 됐다. 자, 딱 들어가면 얘는 센서 데이터를 올립니다. 센서 데이터 업로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디가 2번이기 때문에 요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럼 아이디 2번인 거를 지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번 거 받는 그걸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제 그 작업 한번 해보죠. 1번하고 2번하고만 이렇게 딱딱딱딱 바꿔 쓸 수 있도록. 자, 그럼 요거 가서 요 로우 데이터는 나오네요. 자, 로우 데이터는 수집은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죠, 그죠? 데이터는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는 이유가 얘는 1번 거 나오는 전용 공간이고 쟤는 2번 거기 때문에 값이 업데이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싹 가지고 가서 자, 요 센서 값 출력되는 공간을 3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 이름을 얘는 로라 456으로 짓죠. 4, 5, 6 4, 5, 6. 그럼 수집된 데이터 디바이스 아이디가 1일 때는 이렇게 출력하고, 자, else if 2번일 때는 4, 5, 6에다가 들어오는 센서 값 1, 2, 3번을 여기다가 순서대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버튼도 2개 더 만들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버튼을 만들고, 얘는 누르면 2번 디바이스에 제어 명령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지금은 당연히 요거 눌러봤자 제어 안 되죠, 그죠? 제 먹통이잖아요, 그죠? 먹통일 수밖에 없죠. 아이디가 안 맞으니까.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네요. 노드 전원 뽑고 요 코드 업로드하고 최종 결과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왜 길이가 16이지? 4, 3, 12, 13인데 뭔가 좀 찝찝하죠, 그죠? 찝찝합니다. 자, 화면을 좀 산뜻하게 한번 꾸며보죠. 산뜻하게. 마지막 예제인 만큼 좀 산뜻하게. 수평 모아보기에 게이지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로라 센서 1번, 로라 센서 2번, 로라 센서 3번, 그 다음 버튼
로라 샌드 1번, 로라 샌드 2번. 이 크기가 이렇게 좀 구리죠. 뭐 나중에 나오면 알아서 변하겠죠, 그죠? 필님 반갑습니다. 아, 필님께서 드디어 소령으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거랑 똑같이 저거는 이제 아이디가 1번인 놈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똑같이 해서 4, 5, 6이 2번에 해당이 되죠. 번 6번 버튼도 2개 로라 샌드 3 로라 샌드 4 딱 이제 만들어 두고 이 뭔가 좀 안 좋은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전원을 딱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래쪽 거에 숫자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2번 요거 누르면 왜 안 켜지지? 센서 값은 잘 나오고 있죠. 딱 지금 결과가 나와줘야 나이스한데 좀 찝찝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2바이트로 데이터가 날라오고 요 부분 수정이 안 됐네요. 아까 맞다. 아직 요거 수정이 안 됐었네요. 자, 다시 요 이제 들어오는 패킷 사이즈가 2여야 되죠, 반드시. if 얘가 2가 아니면 return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2개의 바이트를 읽어 드려야 됐었죠. 자, 바이트 리시브 2개짜리 딱 만들어주고 리시브 0에 로라 리드 하나 바이트 읽어드리고 요래 2개 들어왔으니까 2개 읽어드리면 되고 첫 번째 바이트가 id죠. 얘가 내 id하고 위에 만들어 놓은 요 my id하고 일치하지 아니한다면 return 내게 아니죠. 그리고 일치한다면 두 번째 바이트를 보면 되죠. 요게 0이거나 1이거나 0이면 LED를 low. 아까 이거 같이 날라갔네요, 그죠? 다시 잡아 놓겠습니다. 요런 다음 아이디를 1번으로 바꾸는데 요쪽에 이제 나온다면 제가 이제 디바이스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의 예제가 만들어지겠죠? 그렇나요? 납득하실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자, 센서가 빡빡빡빡 바뀌죠? 요거 누르면 켜지고 요거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죠? 그럼 이제 요놈 아이디를 1번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이디 1번 자, 그럼 이제 여기 값이 나오겠죠? 그죠? 아이디 1번인 게 여기 나오는 거니까 얘는 이전 마지막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꼼지락 값이 바뀌는 거 보이죠? 좀 크게 볼 수 없나? 뭐 왜 이렇게 쥐똥만 하죠?
상당히 크기가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 값이 막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죠? 요거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얘는 눌러봤자 이제 작동 안 되는 버튼이 되는 거죠. ID 2번이 없으니까. 됐네요. 자, 이게 오늘의 마지막 예제를 할 수 있는 7번 예제입니다. 그러면 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홈 어시스턴트에 로라 연결하는 거 끝났고, 노드에서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 보내주는 거 됐고, 게이트웨이에서 노드 쪽으로 데이터 보내주는 거 됐고. 근데 게이트웨이에서 노드로 보내주는 거는 센서 값을 거기다가 보내줄 리는 없잖아요. 그죠? 뭐 제어 명령 같은 게 보내주는 거니까 릴레이를 켜라, 펌프를 켜라, 전등을 켜라, 이런 명령이 날아가게 될 거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응용한다면 쓸만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자,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렇게 7개의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뭐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요. 뭐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고요. 뭐 아니라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예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지금 사용되는 이 로라 모듈 SX1276은 노칸다의 로라 시즌1에서 사용되는 로라 모듈이고요. 지금 현재 노칸다가 한참 파고 있는 로라 모듈이 있죠. 요거 E220 900T의 30D, 요거보다 얘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로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창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거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을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얘 가지고 홈 어시스턴트에 연결하는 거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다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칸다가 했던 내용을 보시고 이제 깊은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노칸다 존엄을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후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노칸다 후원 계좌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노칸다가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시드머니가 되는 개념이니까 아무튼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개발 환경을 바꾸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가지고요. 괜히 지웠는데 예전에 해놨던 게 막 안 돌아가고 이러면 좀 이렇게 난처해서 일단 포럼 달님의 의견을 한번 반영을 해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인가요? 20 노칸다가 설치해 놓은 게 아마 2019 버전일 거거든요. 근데 2022 버전은 아마 화면이 좀 다르겠죠? 화면이 좀 다르니까 제가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9 버전에서 업데이트 하라는 그 메시지가 나오길래요. 뭐 별 생각 없이 업데이트 버튼 눌렀더니 갑자기 개발 환경이 이상하게 막 돼가지고 상당히 난처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납니다. 괜히 눌러가지고 2019 버전도 설치하려면 설치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텐데요.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십시오. 굳이 최신 버전을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자, 이제 뭐 질문이 없으시다면 로라 모듈은 철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다음 주 내용 예고를 좀 드리고 이제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은 무조건 녹한다의 병법서 시리즈입니다. 병법서 할 거고, 초급반이죠. 초급반인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거냐면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다음 주 해야 될 어떤 목표. 이번 주에 함수 했잖아요, 그죠? 함수를 약간 더 이렇게 복습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주력해서 다룰 내용이 클래스네. 클래스하고 스트링. 클래스하고 스트링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다음 주는 한번 파보고, 그 다음 요거에 파생되는 약간의 개념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두이노에 LED 연결해서 제어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놨던 개념을 발판으로 두고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화수는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는 요런 조합으로 이 로라 모듈을 사용했거든요. 아두이노 우노에 이 로라 모듈 연결해서 아두이노 우노끼리 데이터 주고받겠다 였는데, 지금부터는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다가 다는 거죠. 그럼 인터넷 연결되는 보드에 로라 모듈이 달렸으니까 이 로라 모듈 데이터 받은 거를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걸 로라웬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무튼 로라 데이터 여러 군데서 받은 데이터를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이용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 업로드를 하는 방법이 MQTT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TCP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인터넷 연결되는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는 거를 화수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목요일은 뭐 노드레드를 좀 껴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오늘 했던 거를 노드레드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아니면 홈 어시스턴트 내용 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요 목요일은 뭐 할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지정해가지고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고, 특별히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어필하시면 제가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반영해 보겠습니다.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시면 90몇 분 정도 계신 채팅방이 나올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방법 잘 모르시겠으면 스마트폰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커뮤니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제가 올려둔 링크 있으니까 그거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녹한다가 없으니까 라이브 방송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야구 해야죠, 그죠? 야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야구 안 할 뻔했네요. 자, 숫자 야구 하겠습니다. 녹한다의 숫자 야구 게임,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지금 랜덤한 5개의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0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은 5개의 숫자를 만들어냈고, 그 5개의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데요. 그러면 내가 입력하는 5개의 숫자도 중복되지 않은 5개의 숫자여야 되겠죠. 그 숫자와 자리가
정확히 일치가 되면 그 개수만큼 스트라이크가 나오고 그 숫자가 비밀번호에 포함은 되는데 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개수만큼 볼이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를 보면서 정답을 유추해 나가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좀 됐나요?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너무 허접하게 해가지고요. 배가 지금 너무 고픕니다. 이 몸매에 식사를 정확히 못 해가지고 이제 현기증이 지금 나는 상태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물 한 잔 묻고 이제 녹한다가 숫자하고 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계 방송을. 중계 방송이래. 해설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푸른 달님이 치고 나가고 있네요. 퍼스트 메이커님하고. 그나저나 에센스님 계신가요? 에센스님. 홈 어시스턴트의 로라 모듈 연결하는 것을 에센스님이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을 보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자, 녹한다도 한번 참전을 해보도록 하죠. 배고프다. 이게 오히려 엄청 크리티컬한 힌트입니다. 32347에 한 개고 3234 빵에도 한 개다. 그러면 요 자리는 뭐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하고 빵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5698에 4개다. 그러면 1이 아니고 1이 아니니까 정답이 나왔습니다. 5개를 찾음과 동시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경민님께서 1등 하셨네요. 자, 컴퓨터가 생각한 비밀번호는 35698이었습니다. 35698. 자, 퍼스트 메이커님 3등. 자, 경민님은 이미 목표를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판 더 하도록 하죠. 조금 이제 감이 잡히셨나요? 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리셋했습니다. 이제 경민님께서 뭔가 비밀번호를 깨부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은 경민님께서 열어주셨고 두 번째 문까지 열어야 이 채팅방을 탈출하실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비밀번호를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3579에 한 개다. 이 굉장한 정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중에 한 개가 맞다라는 얘기니까 요 중에 4개는 내 비밀번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4 스트라이크급 4개를 이미 찾은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 후보군이 2, 4, 6, 8, 9 중에 4개가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또 여기 12890 12890에 4개가 맞다. 그럼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게
9하고 1인데 9하고 1하고 둘 중에 한 놈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관계에 놓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아예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누구지? 1, 2, 3, 4, 5, 6, 7, 8, 9.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4, 3, 5, 7, 9. 4, 3, 5, 7, 9. 아, 43579가 아니구나. 42890. 42890. 봤습니까? 초기 좋은 녹한다. 이게 바로 초기 좋은 녹한다죠. 42890. 5개의 숫자를 다 찾았습니다. 자, 제가 추론한 가정을 다들 한번 잘 보세요. 13579의 요 중에 단 한 개 숫자는 맞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요 중에는 4개의 숫자가 맞는데 그 4개가 뭔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복이 되는 게 9하고 1입니다. 그러면 9하고 1 둘 중에 하나가 요쪽에 포함이 되고 저쪽에 포함이 되고 막 요런 관계가 놓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숫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하고 1 중에 둘 중에 한 놈이 아닌 건데 일단 1이 아니다 라고 해서 봤을 때 요 중에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된 숫자가 4하고 6 두 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요 4를 요 1자리에 끼워 넣어보고 9자리에 끼워 넣어보고 6을 여기 끼워 넣어보고 여기 끼워 넣어본다면 4개의 경우의 수에서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샘플이 좋았네요. 샘플이. 간만에 예리한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있으면 이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게 후원도 좀 팍팍 해주시고 즐거운 주말도 보내주시고 또 이 더운 여름 에어컨 켜시고 시원하게 보내시고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에 뵈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3 스트라이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 스트라이크. 자, 84209에 34569에 두 개. 그런가? 24809 24809면 어떨까요? 24809 24809 3 스트라이크인데 스티커님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입력하셨으니까 3 스트라이크가 출석 포인트 1점일 거거든요. 이미 1점을 획득하셨네요. 그럼 이제 4 스트라이크 한번 찾아보죠. 4 스트라이크는 요것도 3개고 2, 4, 029도 3개니까 요래가 3개가 맞아 떨어진 거네. 그럼 요거 2개 아닌데 이가 왜 또 들어갔지? 8이구나 앞에가. 84209 하나 둘 그러면 4하고 9는 여기는 확실하다라고 보이고 만약에 2가 이 자리에 맞다면 24089 24089라고 왠지 치면
정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디있지? 정답은 아니네요. 24089 두 개니까 오히려 결과가 나빠졌죠. 사구 그렇다면 24 0248 02 849 02 아니구나. 자, 오봉수님께서 맞으셨네요. 좋습니다. 자, 묵묵히 계시다가 단 한 방으로 스트라이크를 날리셨네요. 좋습니다. 스티커님 1점. 5개의 숫자는 녹한다가 제일 먼저 찾았으니까 없고.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또 다음 주에 지금 목요일에 녹한다는 좀 축 늘어졌고 월요일에는 좀 싱싱한 녹한다가 올 거거든요. 이게 화로처럼 월요일에는 또 싱싱한 녹한다가 와가지고 또 하도록 하고, 목요일에는 또 이렇게 고꾸라지긴 하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뭔가 제가 좀 우울감에 빠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보시는 분들도 자주 이렇게 와주셔서 보시고 봐주시고 이렇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